평양. 북한에서 0.1%만 살 수 있는 특권의 도시. 화려한 고층 아파트, 최신 자동차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중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양 핵심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탈북자가 있습니다. 박오우 가명 30대. 평양 중구역 출신 핵심 계층. 아버지 당 간부, 어머니 평양의대 교수.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2019년 탈북. 그가 직접 경험한 평양 특권층의 진짜 모습. 낮에는 충성, 밤에는 향락. 겉으로는 혁명, 속으로는 배신. 평양 엘리트들의 숨겨진 이중 생활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평양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평양 거주자는 약 300만 명.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박오우 인터뷰 시작. 자막. 박오우 평양 중구역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박오우가 말합니다.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증이 없으면 평양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다 핵심 계층이라 당연히 평양에 살았죠. 어릴 때는 그게 특권인 줄 몰랐어요. 평양 입성 자격. 성분 출신 3대까지 검증.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모두 핵심 계층이어야 함. 월남자, 종교인, 정치범 친척 있으면 불가. 직업 자격. 당 간부. 군 고위장교.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예술인, 운동선수. 해외 무역 일꾼. 거주 허가. 평양 호적 없으면 체류 불가. 지방 사람은 여행증 없이 평양 방문 시 즉시 단속. 적발되면 추방 및 처벌. 박오우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함경도에서 온 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과학자라 평양 올 수 있었는데 그 친구 할아버지 조사하다가 먼 친척 중에 월남자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즉시 온 가족이 함경도로 쫓겨났습니다. 평양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돼요. 평양과 지방의 차이. 전기 공급. 평양 하루 20시간 이상 안정적 공급. 지방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또는 아예 없음. 식량 배급. 평양 월 1회 쌀 배급 가능, 특권층은 충분. 지방 배급 중단, 장마당에서 자체 해결. 상수도. 평양 수돗물 나옴, 일부 지역 24시간. 지방 우물에서 직접 길어야 함. 교통. 평양 지하철, 버스, 트램, 택시 운행. 지방 대중교통 거의 없음,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의료. 평양의대병원, 적십 자병원 등 최고 시설. 지방 약도 없고 의사도 부족. 교육.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등 최고 대학. 지방 대학 진학률 낮음, 시설 열악.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다른 세계입니다. 평양 엘리트의 일상 표면. 그렇다면 평양 엘리트들은 어떻게 살까요? 박오우가 자신의 일상을 회상합니다. 저희 집은 중구역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 살았죠. 방 3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따로. 지방 사람들이 보면 꿈 같은 집이에요. 아침 일과 설명. 평양 엘리트의 아침. 오전 6시 기상. 저희는 물 기르러 갈 필요 없어요. 수돗물이 나오니까요. 오전 6시 30분 아침 식사. 쌀밥에 반찬 여러 가지.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사. 오전 7시 30분 출근, 등교. 아버지는 당기관으로.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교통수단은 자가용 또는 전용 버스. 박오우가 대학 생활을 설명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최고 대학이에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죠. 입학 조건도 까다로워요. 성분 핵심 계층만. 성적 최상위권. 추천서 당 간부 추천 필요. 면접 사상 검증. 대학 생활은 지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도서관에 외국 서적도 있고, 물론 제한적이지만 컴퓨터실도 있고, 실험 장비도 최신이고. 하지만 이건 다 겉모습이에요. 저녁 일과. 오후 6시 학교 퇴근.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TV 시청, 조선중앙TV. 오후 9시 학습 또는 자유시간. 오후 11시 취침. 박오우가 덧붙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일상이에요. 당에 보고하는 모범적인 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저녁과 주말에는
숨겨진 밤의 얼굴 향락과 부정부패. 낮의 평양과 밤의 평양은 다릅니다. 박오우가 충격적인 증언을 시작합니다. 평양 엘리트들의 진짜 모습은 밤에 나와요. 낮에는 김정은 만세 외치다가 밤에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듣고 명품 자랑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죠. 한국 콘텐츠 시청. 박오우 증언.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 드라마 봤어요. USB에 담아서 돌려보는 거죠. 도깨비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다 봤어요. 물론 절대 비밀이에요.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니까요. 하지만 평양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서로 USB 빌려주고 감상평 나누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BTS 노래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 방법 그래픽. 평양 엘리트의 한국 콘텐츠 시청법. USB 구입.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거래. 가격 한 편에 인민폐 50위안에서 100위안. 약 북한 돈 5만원에서 10만원. 시청 방법. 집에서 커튼 다 치고 가족만 볼 때 소리 최소로 줄이고 이어폰 사용. 보안 대책. USB 숨길 곳 미리 정해놓기. 보이부 급습 대비 즉시 숨기기.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기. 처벌 위험. 적발 시 10년 이상 교화형. 심각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 가족 전체 연좌제. 박오우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나마 약한 거예요. 박오우 증언. 평양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있잖아요. 겉으로는 식사하고 노래하는 곳이지만 뒷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고위 간부 자제들이 돈 주고 여자들 부르고 술 마시고 하는 경우도. 저는 직접 안 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한 친구는 아버지가 무역 일꾼이라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 친구가 평양 호텔에서 파티한다고 해서 갔더니 여자들도 있고 술도 엄청나게 있고. 저는 바로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중국에서 밀수입. 북한 자체 생산 일부 지역. 고위층 자제들 사이 암거래. 처벌 원칙적으로 사형. 하지만 고위층 자제는 돈으로 무마. 법은 서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명품과 과시 숨길 수 없는 욕망. 평양 거리를 걸어보면 지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옷차림부터가 다릅니다. 박오우가 증언합니다. 평양 여자들 특히 엘리트 계층은 옷에 엄청 신경 써요. 겉으로는 소박하게 입는 척하지만 속에는 명품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제 친구들 어머니들은 다 샤넬 가방 하나씩은 있었어요. 물론 북한에서 샤넬 가방은 불법이에요. 자본주의 물건이니까. 하지만 중국에서 밀수입해서 집에서 몰래 들고 다니죠. 명품 유통 경로 그래픽. 평양 엘리트의 명품 소비. 밀수입 경로. 중국 단둥에서 밀수. 북한 무역 일꾼들이 개인적으로 구매. 뇌물로 세관 통과. 주요 품목.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 아이폰 삼성 갤럭시 밀수폰. 스위스 시계. 프랑스 화장품. 이탈리아 구두. 가격. 샤넬 가방 중국 돈 3만 위안 약 한국 돈 600만 원. 아이폰 중국 돈 1만 위안 약 한국 돈 200만 원. 사용 방법. 집안에서만 사용.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자랑. 절대 밖에서는 안 보임. 박오우가 구체적 사례를 말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루이비통 가방을 7개나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 파티할 때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중국 무역 담당 간부라 중국 갈 때마다 사온 거래요.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절대 안 들고 나가요. 북한산 가방 들고 나가죠. 왜냐하면 보위부한테 걸리면 다 압수당하고 처벌받으니까. 이중생활인 거죠. 핸드폰 문화. 박오우 증언. 평양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핸드폰 2개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북한 내부망 핸드폰 고려링크. 공식적으로 쓰는 거죠. 다른 하나는 중국 핸드폰. 이건 불법인데 몰래 쓰는 거예요. 중국 핸드폰으로는 뭐 하냐고요. 국경 지역 가까운 데 가면 중국 전파 잡혀요. 그럼 중국 인터넷도 되고 국제 전화도 되고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물론 절대 비밀이고 걸리면 큰일 나지만 평양 엘리트들은 다 해요. 자동차 과시. 박오우 증언.
평양 거리에 외제차 엄청 많아요. 벤츠, 렉서스, 도요타, 랜드크루저. 다 중국에서 밀수입한 거예요. 원래 북한에서 개인 자동차 소유는 불법인데 고위 간부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기관 차량인데 실제로는 개인이 쓰는 거죠. 제 친구 아버지는 렉서스 SUV 타고 다녔어요.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평양 엘리트 명품 소비 통계. 명품 가방 소유율. 고위 간부 가정 약 70%. 중간 간부 가정 약 40%. 밀수 핸드폰 사용률. 평양 대학생 약 50%. 평양 20대 30대 약 30%. 개인 자동차 보유. 고위 간부 약 60%. 무역 일꾼 약 40%. 연간 명품 밀수 규모 약 수억 달러 추정. 혁명을 외치지만 자본주의를 동경합니다. 이것이 평양 엘리트의 모순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 뇌물과 부정부패. 평양에서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박오우가 증언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전부예요. 특히 평양에서는 뇌물 안 주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대학 입학 뇌물. 박오우 증언. 김일성 종합대학 들어갈 때 제 부모님이 뇌물 썼어요. 물론 제 성적도 좋았고 성분도 좋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뇌물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학처 간부한테 중국 돈 5천 위안 약 한국 돈 100만 원 줬대요. 그게 보통이에요. 뇌물 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직장 배치 뇌물. 대학 졸업하고 직장 배치 받을 때도 뇌물이에요. 좋은 직장 가려면 당연히 뇌물 줘야죠.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기관 이런 데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배치 담당 간부한테 중국 돈 1만 위안 이상은 줘야 해요. 아파트 배정 뇌물. 결혼하고 아파트 받을 때도 뇌물이에요. 좋은 위치 좋은 층수 받으려면 배정 담당한테 뇌물 주고, 심지어 층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1층은 싸고 중간층이 비싸고 돈 없으면 좋은 집 못 받아요. 뇌물 가격표 그래픽. 평양 주요 뇌물 시세. 대학 입학. 김일성 종합대학 중국 돈 5천 위안에서 1만 위안. 평양 의대 중국 돈 1만 위안 이상. 외국어 대학 중국 돈 3천 위안에서 5천 위안. 직장 배치. 무역회사 중국 돈 1만 위안에서 2만 위안. 외교부 중국 돈 2만 위안 이상. 당기관 중국 돈 5천 위안에서 1만 위안. 아파트 배정. 신축 아파트 중국 층수와 위치에 따라 5천 위안에서 3만 위안. 구역별로 가격 차이. 기타. 평양 호적 이전 중국 돈 10만 위안 이상. 군 복무 면제 중국 돈 3만 위안 이상. 박오우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뇌물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해요. 심지어 뇌물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뇌물 안 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고위 간부 자제들은 돈으로 다 해결해요. 대학도 돈으로 들어가고, 직장도 돈으로 배치받고, 군대도 돈으로 안 가거나 좋은 부대 가고, 법 위반해도 돈으로 무마하고. 평양은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해외 유학파 최상위 엘리트의 세계. 평양 엘리트 중에서도 최상위층은 해외 유학을 갑니다. 박오우가 증언합니다. 제 친구 중에 중국 유학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고위 간부거나 돈이 엄청 많은 집 애들이었죠. 해외 유학 자격. 성분 최상위 핵심 계층. 아버지 직위 부부장급 이상. 재력 중국 유학 비용 연간 수만 달러. 충성도 당에 대한 절대 충성 검증. 인질 가족을 북한에 남겨놓음. 유학 국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주요 대학. 러시아 모스크바 주요 대학. 유럽 일부 특수 목적 유학. 박오우가 유학파들의 생활을 설명합니다. 중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완전 달라져서 와요. 옷 입는 것부터 말투까지. 중국에서 자유를 맛봤으니까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쓰고, 한국 드라마 영화 마음대로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하고, 북한 돌아오면 그게 그리워서 미칠 지경이래요. 유학파의 특권. 박오우 증언. 해외 유학 다녀온 사람들은 북한에서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졸업하면 무조건 좋은 직장 배치받고, 당 간부나 외교관 무역 일꾼 이런 데 가요. 중국어 영어 할 줄 아니까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해외파 모임 같은 거. 서로 정보 교환하고 사업 기회도 나누고. 완전히 상류층 카르텔이에요. 유학파의 이중성. 박오호 증언. 근데 웃긴 게 그 친구들이 가장 큰 소리로 김정은 찬양해요. 낮에는 충성 맹세 제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중국에서 산 아이폰으로 유튜브 보고. 완전 이중생활이죠.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체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지. 하지만 여기서 살려면 충성하는 척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죽으니까. 이게 평양 엘리트들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왜 탈북을 결심했나? 그렇다면 이런 특권을 누리던 박오호는 왜 탈북했을까요? 박오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평양에서 좋은 집안에서 잘 살았는데 왜 탈북했냐고. 솔직히 저도 한국 오기 전까지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특권층이니까 괜찮았죠. 탈북 결심 계기. 박오호 증언.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 친구 때문이에요.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 본 게 걸려서 잡혀간 거예요. 그 친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같은 걸 나도 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저도 봤어요. 근데 제가 안 잡혀간 이유는 제 아버지가 당 간부라서예요. 친구는 아버지가 평범한 교원이었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저는 아무 일 없고 친구는 수용소 가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때부터 회의가 들었어요. 탈북 준비 과정. 박오호 증언. 탈북 결심하고 2년 동안 준비했어요. 돈도 모으고 브로커도 알아보고.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한테는 말 못했어요. 말하면 말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2019년 어느 날 중국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어요. 그게 부모님 본 마지막이에요. 탈북 후 심정. 박오호 목이 메입니다. 한국 와서 처음 느낀 건 자유였어요.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말하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북한에서 제가 누린 특권은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서 조금 더 좋은 방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충성, 밤에는 향락. 겉으로는 사회주의, 속으로는 자본주의. 법 위에 돈, 정의 위에 권력. 이것이 평양 특권층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거대한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뿐. 진짜 자유는 없습니다. 박오호 마지막 메시지. 박오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평양에 아직 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불안해요. 언제 숙청당할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저는 그 친구들도 언젠가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유를요. 특권은 자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양 엘리트들의 이중생활은 북한 체제 모순의 상징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